68페이지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효력 있습니다. 효력 언제 발생하죠? 지형두면 고시 한날 효력 발생한다 그랬습니다. 자, 이게 양산이고요. 여기가 지금 2종 일반 주거지역. 그런데 이게 1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내가요 오늘 3월 12일에 여기서 아파트 건축허가 또는 사업계획서에 봐서 이렇게 공사를 시작했어요. 3월 10일 날 공사를 시작했는데 2종 1주가 1종 1주로 바뀌는 것이 3월 15일 날 지형두면 고시가 됐습니다. 그럼 이제 1종 일반 주거지역은 아파트 못 짓죠? 공사는 시작했어요. 못 짓더라도 이 사람은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시작한 사람은 계속 사업이나 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기득권 보호예요. 자, 이거를 이렇게 말해요. 도시군 관리 결정에 관계없이 합법적인 허가나 인가 등을 받아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는 도시군 관리 결정에 관계없이 계속 공사나 사업을 할 수 있다. 그래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계도시 수입하는 게 있는데 시가와 조정구역이나 수산자원보호구역 여기 이렇게 지정이 됐어요. 수산자원보호구역이나 시가와 조정구역이 지정되면 아파트 못합니다. 자, 그런데 3월 12일 날 아파트 공사를 시작했어요. 3월 15일 날 시가와 조정구역이나 수산자원보호구역이 지정됐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공사를 못하게 하면 이미 확보한 권리가 나중에 생긴 행정계획으로 박탈당하는 거죠. 그래서 안 돼요. 공사를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은 신고는 해야 돼요. 3월 15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 내가 아파트 공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신고는 해야 됩니다. 어디에서요? 시가와 조정구역과 수산자원보호구역. 다른 데는 그 신고제도가 없어요. 근데 다른 데서는 그냥 공사하면 됐죠? 여기 신고하라고 했죠? 좀 짜증이 살짝 나겠죠? 신고하라니까. 안 나세요,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욕을 이 사람이 딱 했어요. 뭐라고 이게? 씨. 신고. 3개월 이내 바라니까 또 씨 그랬어요. 시가와 조정구역이나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는 3개월 이내 신고를 하고 이제 공사를 계속해야 됩니다. 씨 욕을 한번 해야 돼요. 여기서는 가나서. 자, 기득권보호 읽어보겠습니다. 원칙. 도시군관리 결정 당시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는 도시군관리계획에 관계없이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뭐 그 괄호 안에 있는 말들은 볼 필요 없어요. 68페이지 양관의 2번. 괄호 안에는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공사를 시작한 사람 이런 게 있는데 너무 뻔한 말이죠. 불법 공사가 보장되는 거 아니니까. 예외. C가 있죠. 시가와 조정구역이나 수산자원 보호구역을 보호구역에 관한 도시군 관리 결정이 있을 때는 3개월 이내 신고하고 계속해야 됩니다. 그 신고는 있는데 3개월은 아마 그 밑에 있을 것 같네요. 그 밑에 스머프의 밑에 두 번째 줄 3개월 이내 3월 이내 있죠. 도시군 관리 결정 고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된다. 도시군 관리 결정을 하게 되면 이제 뭘 작성해야 돼요? 지형도면 작성해야 됩니다. 원칙. 특별시장 군수가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권자죠. 또 이 사람들이 이제 도시군 관리 확정이 되면 지형도면도 이 사람들이 작성해야 됩니다. 위반한 사람이 그 내용을 위반한 사람이 작성하는 거예요. 국장이나 도지사가 위반할 때가 있습니까? 도시군 관리계획? 있죠. 그럼 그 사람들이 지형도면 작성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 부분은 예외적인 것이고 그렇게 중요하게 안 다뤄지기 때문에 2번 양관 2번은 안 보겠습니다. 원칙만 볼게요. 특별시장 군수는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이 고시되면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도시군 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을 자세히 밝힌 지형도면을 작성해야 된다.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 이런 거 몰라도 돼요. 지형도면을 작성해야 된다. 다음 페이지. 지형도면 승인. 이 지형도면은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이 다시 밝혀진 거예요. 똑같은 거 일체 동일성이 인정되는 겁니다. 따라서 지형도면을 작성하는 것은 도시군 관리 결정권자는 자기가 직접 작성해서 고시해주면 그만인데 도시군 관리계획에 관한 독립적인 권한이 없는 시장 군수는 지형도면을 작성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도지사에게 승인받아야 됩니다. 자, 읽어볼게요. 70페이지 맨 위에 시장이나 군수는 지형도에 도시군 관리계획에 관한 사정을 자세히 밝힌 도면, 지형도면을 작성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도지사에게 승인을 받아야 된다. 여기까지 보시고 맨 위로 올라 다시 시장 옆에 괄호 안에 누구를 제외한다고 돼 있어요? 대도시장을 제외한다. 왜 그러죠? 이 사람은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권자이기 때문에 독립적인 권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줄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 변경과 지구단위 계획의 수립 변경에 관한 도시군 관리 계획은 지휘한다. 왜 그래요? 지구단위 계획이라는 놈은 누가 결정할 수 있으니까. 그냥 시장 군수가 결정할 수 있으니까. 지금까지 공부한 거 가지고 그대로 이제 접목을 시켜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그걸 이해를 하시면 알 수 있어요. 자, 다시 정리하면 시장 군수는 지형 도면을 작성하면 도지사에게 승인 받아야 되죠? 근데 무슨 시장은 제외해요? 대도시장 제외하고. 또 시장 군수도 독자적인 결정권이 있는 무슨 단위 계획? 지구 단위 계획과 관련된 사항은 시장 군수가 도지사에게 승인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없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지형도면 고시, 국장, 시도의사, 시장 군수는 지형도면을 작성하거나 승인한 때는 이를 이제 고시해야 된다. 뭐 누가 하는가 몰라도 돼요. 너무 어렵고. 지형도면 고시한다. 목차만 보셔도 되겠고. 4번 도시군 관리계획 재검토 있습니까? 재검토. 특별시장 군수는 관할구역의 도시군 관리계획에 대해서 몇 년마다? 5년마다 한 번씩 그 도시군 관리계획이 그러니까 뭐 도로를 설치하겠다, 공원 조성하겠다 결정해놓고 실제 집행하지 않는 게 훨씬 많아요. 그래서 5년마다 한 번씩 재검토해서 정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과 관리계획 5년마다 한 번씩 재검토하라고 있죠. 71페이지 마지막 맨 밑에 동시이반 하는 거 있는데 동시이반 본래 보세요. 광역계획이 수립되고 이것에 따라서 기본계획이 수립되는 것이 원칙이고 이건 없다 하더라도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어디 갔어요? 기본계획. 이 기본계획의 지침이 돼서 여기 기본계획에 있는 목적 달성하기 위해서 관리계획이 이제 수립되는 게 일반적인 순서예요.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렇게 수립되는데 얘를 위해서 얘가 수립되는 건데 급할 때는요 광역계획이나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여기에서 필요한 도로 같은 거 있을 수 있죠. 긴급한 것들 그 도시군관리 같이 입안해도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할 수 있겠죠. 동시입안. 그래서 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관리계획을 조속히 입안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광역계획이나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도시군 관리계획을 함께 입안할 수 있다. 71페이지 맨 밑에 동시입안의 특례. 그냥 맞는 말 나올 겁니다. 나오더라도. 동시입안의 특례에 있다. 이렇게 해서 그동안 이제 오늘 그 각종 계획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접하지 않는 것들 보다 보니까 이제 어렵고 무슨 말인가 좀 현실성이 없는 것들이 많은데 또 시험에서 꼭 나오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복습하고 문제 풀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계획 공부했습니다. 광역 도시 계획 또 무슨 계획? 도시군 계획. 도시군 계획은 두 가지가 있는데 도시군 기본 계획과 도시군 관리 계획이 있습니다. 광역 도시군 계획은 도시군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 도시군이 특별시, 광역시, 시군 단위라고 있습니다. 광역도시 계획은 둘리상에 여기 도까지서 시도를 결합하는 게 있고 둘리상에 시군을 결합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도시 계획을 수립하려면 그 전에 광역계획권을 지정해 줘야 된다. 그 광역계획권 지정은 국장은 둘리상의 시도에 걸치는 관할구역에 대해서 둘리상의 시도의 관할구역에 대해서 그리고 도지사는 도의 관할구역에 있는 둘리상의 시군을 대상으로 광역계획을 지정합니다. 광역계획권을 지정해주면 그 계획을 이제 수립을 해야 되는데요. 수립은
안에 불과한데 누가 수립하죠? 공동 수립.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다시 이렇게 지정권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승인. 그래서 승인하는 과정에서 승인권자, 이 수립하는 과정에 기초조사와 의견 청취해야 됩니다. 의견 청취. 그리고 이제 승인권자가 이 사람이 승인권자인데 승인하는 과정에 이제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칩니다. 국장은 중앙행정기관장, 중앙도시계획위원회 협의 심의를 거칩니다. 결정되면 공고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기초조사 필수죠. 해야 돼요. 의무적인 사항. 의견 청취도 의무사항입니다. 다 거쳐야 되고요. 의견 청취에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공청회를 개최해야 된다. 공청회. 이게 전문가의 의견도 드려야 되고,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때도 이 절차를 거쳐야 되지만 변경할 때도 거쳐야 됩니다.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공동수립 그랬죠? 그래서 시도지사 공동수립과 시장 군수 공동수립이 있습니다. 이렇게 공동수립이 원칙. 그런데 두 번째, 시도지사와 누가요? 국장, 시장 군수와 도지사 이렇게 공동수립할 수 있다. 그러니까 도지사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면 국장에게 승인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처럼 시장 군수와 공동 수립하는 경우에는 국장에게 승인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일반적인 자기 시도 간의 공동 수립은 국장이 승인받지만 시장 군수와 도지사가 이렇게 같이 수립했을 때는 국장에게 승인받지 않습니다. 또 시장 군수는 이렇게 도지사에게 그냥 아예 단독 수립 넘기는 경우도 있죠. 도지사 단독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3번 뭐예요? 3광. 3년 광역계획권 지정한 날로부터, 이거 지정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광역도시계획 승인 신청이 없을 때는 국장이나 도지사가 자기가 단독으로 직접 수립합니다. 3과. 그리고 이제 좀 부수적이지만 이렇게 지문에 분명히 나올 수 있는 뭐가 있어요? 조정 신청. 협의가 되지 않았을 때는 국장에게 시도지사가, 도지사에게 시장군수가 조정을 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네, 단독으로 조정 신청했을 때는 협의를 다시 한번 권고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협의가 안 되면 조정을 해줍니다. 조정 결과는 당연히 반영을 해야 됩니다. 공청회에서도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반영해야 됩니다. 협의심에서 이제 결정. 이렇게 해서 절차 봤네요.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때는 하나의 여기는 특광 별별 시군 단위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부만 대상으로 해서 광역계획권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필요할 때는. 그죠? 뭐 구읍면은 기억 못 해주는데 일부만 대상으로 할 수도 있다. 그랬고요. 이처럼 시도지사나, 됐어. 이게 국장이나 도지사가 이처럼 상급관청에서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면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건데 하나하나의 도시군의 기본계획, 관리계획 수립하는 거예요. 수립하는 과정에서 이웃한 관할 구역과 협의해서 이렇게 포함시켜서 기본계획, 포함시켜서 관리계획 수립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협의해야 되기 때는. 그래서 본래는 이제 도시군 계획은 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은 이것을 단위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기초조사 해야 되고요. 의견 청취해야 되죠? 의견 청취. 그리고 이제 안을 세웁니다. 관계행정기관과 협의 후 도시계획은 심의를 거쳐서 여기도 공고 열람시킵니다. 기초조사는 기본계획부터는 이제 토지 적성평가나 재해 취약성 분석, 관리계획에서 기초조사는 토지 적성평가, 재해 취약성 분석, 환경성 검토를 포함한다. 의견 청취로서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공청회 개최를 해야 됩니다. 변경할 때도 개최를 하고 있어요. 지방의회 의견도 들어야 돼요. 근데 여기는 주민들 의견은 듣지만 전문가의 의견 청취 절차는 필수가 아닙니다. 그리고 지방의회 의견도 들어야 됩니다. 이걸 수립하는 것은, 안을 세우는 것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별별, 그리고 시장, 군수가 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의 그런 안을 세웁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직접
관계행정기관 협의 도시계획은 심의를 거쳐서 결정해서 공고시킵니다. 네, 시장군수는 기본계획은 도지사에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도지사 승인. 도지사가 협의심의에서 결정해주면 송부해주고 시장군수가 이제 공고 열람시킵니다. 화살표가 여기까지는 안 가겠네요. 이렇게 가겠죠. 이게 기본계획이고, 근데 시군의 경우에 기본계획이지만 기본계획은 수립하는 게 원칙이지만 시군은 아니고 아닐 때는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었죠. 수도권이 아니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고 인구가 10만 이하인 시군은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밑에 하나 더 있지만 뭐 진행할 때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되겠고, 이웃한 관할구역, 인접한 관할구역 협의해서 포함시킬 수 있다고 있습니다. 전문 일부. 토지조성 재취약성 분석을 입안일로부터 몇 년? 5년 이내 행한 바가 있다면 생략할 수 있고, 5자가 또 나오는데요. 기본계획 수립하면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해서 정비를 해야 됩니다. 자, 관리계획도 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가 이제 수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특광, 별별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직접 결정해서 고시, 여기는 이제 고시, 그리고 열람하도록 합니다. 고시나 공고는 여러분들이 구별을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알려주는 것이 공고, 고시다 하시고, 앞으로 뭐든 우리가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기억이 났다 하면 다 고시하는 겁니다. 다 뭐든지. 고시하지 않아도 된다 하는 말로 하면 틀렸다. 고시하지 않아도 될 만큼의 사소한 것들은 시험에서 안 물어봐요. 중요한 것만 물어보기 때문에 고시해야 된다, 공고해야 된다 맞는 말이고, 고시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면 틀려요. 시가와 조정구역을 지정했는데 그것이 유보기간이 끝나서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의 효력이 상실됐어요. 상실됐다는 것을 고시해야 돼요? 고시 안 해도 돼요? 해야 됩니다. 제가 다 해야 된다고 했죠? 안 해도 된다 이 말 나오면 틀려요. 고시한다. 그리고 이제 여기 또 시장 군수의 경우에는 자기들 결정 못하고 도지사에게 결정을 신청한다. 도지사가 결정하는 과정에 이제 협의심의에서 또 송부해주면 시장군수가 이제 고시 열람시킵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하나 나왔죠. 이제 도시군 관리계획은 기본계획보다는 좀 사소한 것으로서 대도시시장도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포함해서 도시군 관리 결정 골자를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도시군 관리 계획을 결정한다. 이거라고. 그런데 도시군 관리 계획은 우리 국민들을 구속하는 힘이 있죠. 주민들을. 우리 주민들이 그 내용을 자세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뭘로 밝혀져요? 지형, 도면 작성해서 고시를 해줍니다. 그러면 지형도면 고시한 날부터 효력 발생한다. 고시한 날 효력 발생. 그렇습니다. 이 효력 발생하기 전에 이미 사업이나 공사를 시작한 사람은 도시군 관리 결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근데 시가와 조정구역이나 수산자원 보호구역에서는 3개월 내 신고 후 사업을 계속할 수 있다 그랬고요. 도시군 관리계획은 이 사람들이 입안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여기는 이제 그냥 그 지역의 장기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만 해야 돼요. 국장이 하는 경우나 도지사가 하는 경우 없습니다. 근데 여기는 하나하나의 구체적인 사업들, 사소한 것들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누가 하게 돼요? 국장이 하기도 하고 또 누구 되죠? 도지사가 입안할 수도 있습니다. 국가계획 관련되면 국장이 입안합니다. 국장이 입안한 것은 국장이 결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국장 결정. 도시군 관리계획은 국장, 시도의사, 대도시장이 결정합니다. 근데 도시군 관리계획의 내용은 도시군 관리계획은 용, 기, 치, 도가 있다 그랬는데 이 지구 단위 계획만큼은 누가 결정해요? 시장군수가 결정한다. 그래서 본래 시장군수, 대도시가 아닌 시장군수는 도시군 관리 결정권이 없듯이 지형도면 결정권도 없습니다. 도지사에게 승인을 받아야 되지만 지구 단위 계획 관련된 지형도면은 대도시가 아닌 시장군수도 자기가 직접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러한 용기지도 같은 도시군 관리계획에 대해서 여기가 입안권자 원칙, 두 번째 입안권자, 그리고 세 번째 입안 제한 제도가 있습니다. 입안 제한. 뭘 제한하죠? 기, 지, 개, 입안 제한할 수 있다. 기반시설 설치 정비에 관한 사항, 지구 단위 계획 관련된 것,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에 입안 제한할 수 있다.
개발 제한 구역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일반적인 용도 지역 위반 제한 없습니다. 위반 제한 제도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도시군 관리 계획 위반하기 위해서는 기초조사 해야 되는데요. 토지적성, 재취약성, 환경성을 포함한 기초조사를 몽땅 생략할 수 있는 것이 난이도 12이다. 지구 단위 계획구역의 나대지 면적이 2%에 미달하거나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도심지에 있거나 또는 12m 이상의 도로 설치 계획이 없을 때,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구 등에서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때는 이러한 기초조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초조사를 몽땅 생략할 수 있는 사유이기 때문에 이거 다 생략할 수 있어요. 여기 해당되면. 근데 환경성 검토만 생략할 수 있는 것이 전략 환경 영향평가의 대상일 때, 얘 둘만 생략할 수 있는 것이 도시군관리 위반일로부터 5년 이내에 토지적성 재해 취약성 분석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것들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각각 고유한 생략 사유가 있고 모두에게 해당되는 생략 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 의견 드려야 되고 지방의회 의견 드려야 되는데, 지방의회 의견 청취는요, 용, 기, 얘는 우리 법에서 지금 안 다뤄요. 국토계획법에서. 도시개발법, 정비법 따로 다루고, 용기를 지방의회 의견 드려야 돼요. 지구단위 계획은 아니고요. 용기를 넣는데 용기도 기반시설은 다는 아니고 중요한 것만 드려요. 지방의회 의견 청취는 용 그리고 플러스 중요한 기반시설. 우리 책에 소개가 잘 안 돼 있어서 제가 그냥 요약집에서 이제 중요한 것들 몇 개 하겠습니다. 광역시설 공부했죠? 둘리상의 특광 별별 시설에서 이용하는 시설들, 그걸 설치할 때는 지방의 의견 드려야 돼. 중요하기 때문에. 도시철도라든가 대학이라든가 하는 것들 지방의 의견을 드려야 되고, 기반시설 중에서 또 혐오시설 같은 게 있어요. 화장장이라든가 봉안시설, 납골당 이런 것들은 또 지역 주민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지방의 의견 드려야 돼요. 그런데 여기 하나는 이제 보셔야 되는데, 이걸 체크를 좀 이따 찾아서 해드릴게요. 좀 중요하니까. 용용용 지방의 의견 드려야 되죠? 네. 도시 지역 축소. 도시적 축소에 따른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단, 뭐 할 때요? 도시적 축소에 따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체크를 한번 해드려야 되겠는데. 63페이지 한번 보시면 63페이지. 63페이지에 그 스머프 1번 용도지역, 용도지구, 그리고 괄호있는 거 무시하시고, 또는 용도구역의 지정, 변경 지정, 이건 지방의 의견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뭐 광역시설 설치 정비하는 것도 지방의 의견을 들어야 되고, 기반시설은 이제 중요한 것이 있는데 여기 책에 안 돼 있으니까 이제 요약집에서 몇 개 소개하겠습니다. 근데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지정할 때 지방의 의견 들으라고 있죠? 근데 제가 이제 칠판에 써드린 건 책이 없죠. 단, 도시적 축소. 도시적 축소에 따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일단 써주시면 좋겠네요. 요약집에는 해드리겠지만 또 이제 미리 한번 보실 의무가 있으니까, 용도지역을 지정하는데 용도지역은 도시적, 관리적, 농림적 하는 것들이 있죠. 근데 도시적이 줄어들기 때문에 용도지역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 이럴 때는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어서 지방의 의견을 듣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도시적 축소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도시적 축소에 따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도시적 축소하면서 용도 지구를 변경한다. 지방의 의견을 들어야 돼요? 안 들어도 돼요? 안 들어도 된다는 겁니다. 지방의 의견 정치 하나 또 확인하시고. 그리고 이제 다시 아까 입안은 입안 절차라든가 여기 결정 절차 봤죠? 지정되면 고시까지도 이제 봤습니다. 그래서 지도권까지 받고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번 국토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각종 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앞에 있는 무슨 법령상 하는 건 읽을 필요 없겠죠? 여러분들 그냥 아셔야 돼요. 12번까지는 국토계획법.
그 다음에 도시개발법, 도시정비법, 그리고 주택법, 건축법, 농지법 이렇게 나와요. 대통령령 불용도 시험에 나오니까 법령사항 이렇게 물어봐야죠. 각종 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시험 볼 때는 옳은 것, 틀린 것 이런 거 좀 잘 주의하시고 틀린 것 밑에는 밑줄이 그어 있어요. 실제 시험에서도. 조심하라고. 1번 도시군 계획은 광역 계획과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구분한다. 틀렸죠? 도시군 계획은 도시군 기본 계획과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읽을 때는 그러니까 틀리지 않으려면 도시군 계획은 도시군을 대상으로 하는 계획이에요. 학교 계획은 학교에서 수립하는 계획이고 학급 계획은 학급에서 수립하는 것이고 가정 계획은 가정에서 수립하는 거고 도시군 계획은 어디서 수립해요? 도시군 하나하나에서 수립하는 거죠. 광역 도시 계획은 광역 도시에서 수립하는 것이고 입지기재 최소구역 계획은 입지기재 최소구역에서 정하는 것이고 그렇게 그냥 그대로 읽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은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 도시군 기본계획은 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이건 맞죠?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지정 변경에 관한 계획은 도시군 관리계획이죠? 틀렸고. 4번 도시개발 사업이나 정비 사업에 관한 사항도 도시군 관리계획에 속합니다. 기본계획이 아니고. 그리고 5번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 변경하는 것도 도시군 관리계획.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에서 어떠한 건축행위가 허용되는가 하는 지구단위 계획도 도시군 관리계획이네요. 그러니까 광역계획이다. 틀렸죠? 그러니까 도시군 관리계획이 무엇인가 하는 거 간단히 용기지도 했는데 이제 이거 가지고 이렇게 직접 다음 중 도시군 관리계획의 내용이 아닌 것은 이렇게 물어볼 때 전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이런 거 나오기도 했어요. 근데 그것은 우리 부동산 공부에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안 나오고 이제 개발밀도 관리구역 하는 것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심지어는 언제 작년 재작년인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나온 적이 있어요. 답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국토계획법에 있는 것도 아니죠. 주택법에 있는 거거든요. 이제. 개발밀도 관리구역이 일단 제일 헷갈릴 수 있죠. 개 세 마리인데 그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도시군 관리구역, 도시군 관리계획이 아닙니다. 누가 지정하는가 하는 것은 이제 그러니까 지정 결정권자에서 공부를 했고요. 2번 국토 무슨 법령상 하는 거 무시하시고 자,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 수립하는 도시군 기본계획은 그 광역도시계획에 부합해야 된다. 맞죠? 광역과 기본계획이 있을 때는 광역이 우선. 2번 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군계획의 내용이 국가계획의 내용과 다를 때는 뭐가 우선해요? 국가계획이 우선하죠? 국가계획. 3번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의 관할구역에 속하 있을 때는 관할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한다. 시장구속하는 거죠? 시장 공동수립. 좀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기준은 누가 정합니까? 국장이죠? 광역이든 기본이든 관리든 다 국장이 기준을 정한다고 했습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은 수립 후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서 재정비해야 된다. 여기 광역계획은 그거 없습니다. 그래서 광역계획 이거는 타당성 검토 없어요. 얘하고 얘만 있는 거예요. 기본계획과 관리계획 타당성 검토하죠. 타당성 검토 5년마다. 그리고 3번 다시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의 관할구역이 있다면 광역계획권은 몰라요. 광역계획권은 둘리상의 시도 아니면 둘리상의 시군이죠. 근데 같은 도의 관할구역이 있다는 것은 시군 말한 거죠. 한 도에 있는 시군. 그러니까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누가 합니까? 도지사가 아니고 시장군수가 하는 겁니다. 시장군수가. 광역계획권을 이제 지정하는 사람은 누가 지정해요? 같은 도의 관할구역에 있을 때. 도지사가 지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정권자와 수립자. 그리고 수립을 해서 승인을 누구한테 받는가 하는 것이 이제 구조적으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잘 하셔야 됩니다. 3번 국토의 계획 및 관리에 관한 도시군 기본 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시 또는 군은 도시군 기본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인구가 10만 이하인 시 또는 군 또나 광역도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시 또는 군. 근데 인구가 10만 이하인 것은 인구 10만 이하만 가지고 요건을 충족하는 게 아니고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광역도시계획 해당 관할구역 전부에 대해서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그 광역도시계획에서 기본계획에서
포함해야 될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시군의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2번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토지적성평가 재취약성 분석을 포함한 기초조사를 실시해야 되는데 기본계획 입안일로부터 몇 년이요? 5년 이내에 토지적성평가 재취약성 분석을 실시한 바가 있다면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토지적성평가 해야 되죠? 도시군 기본계획 변경할 때는요. 변경할 때도 이런 기초조사 다 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3번 시장 군수는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맞죠? 모든 시장 군수죠? 대도시장도 승인 받아야 되죠? (4번)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을 수 있다. 맞습니까? 틀렸죠? 해야 돼요. 도시군 기본계획 변경할 때는요. 생략할 수 있나요? 해야 됩니다. 변경할 때도. 수립할 때도 해야 되고 변경할 때도 해야 됩니다. 생략 사유도 없어요. 아예 여기는. 지역 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인접한 관할구역의 전부나 일부를 포함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맞죠? 그런데 미리 인접한 관할구역의 장과 협의를 해야 됩니다. 협의. 4번 도시군 관리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관리계획을 입안하기 위해서는 환경성 검토, 토지적성 평가, 재취약성 분석을 포함한 기초조사를 실시해야 되고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일 때 환경성 생략, 5년 이내에 행한 바가 있으면 토지적성, 재취약성 생략, 나이도 12대에 해당되면 여기 있는 것들 몽땅 생략 가능. 그렇습니다. 이번 국가계획과 관련된 도시군 관리계획은 국토교통부 장관 입안할 수 있다. 맞죠? 본래는 특별시장부터 군수가 자기의 관할 구역에 대해서 수립하는 것이 도시군 관리계획이지만 국가계획과 관련되거나 둘 이상의 시군,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면 도지사나 국장이 도시군 관리계획을 입안할 수가 있습니다. 3번 국토교통부 장관이 입안한 도시군 관리계획은 누가 결정해요? 국장이 결정해야 되겠죠? 국장은 이거 말고도 두 가지가 또 결정권이 있는데 개발 제한 구역에 대한 도시군 관리계획은 국장이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개발 제한 구역을 국장 이런 식으로 시험에서 도시군 관리계획 여기서 있네요. 이게. 국장, 시도지사, 대도시장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개발 제한 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지정할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틀린 거죠? 얘는 누가 말할 수 있으니까 국장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도지사 못합니다. 시장, 특별시장, 광역시장 못해요. 그게 이제 국장만 할 수 있는 것의 의미예요. 근데 다른 것들은 이제 시도지사, 대도시장도 할 수 있는데 개발 제한 구역만큼은 국장이 결정해야 돼요. 그리고 또 혹시 무엇인가 국가 계획과 관련해서 정할 필요가 있다. 이럴 때는 누가 해요? 국장이 이제 할 수 있습니다. 국장이. 다음에 4번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도시군 관리 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해야 된다. 그렇죠? 용용용 하는 것은 지방의회 의견 청취 대상입니다. 그런데 도시지역을 어떻게 할 때는 생략할 수 있다고요? 도시지역 축소에 따라서 용도지역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 이럴 때는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 5번 도시군 관리 계획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의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들렸죠? 고시한 날 효력 발생합니다. 고시한 날. 그래서 지형도면 고시한 날. 그래서 고시 열람 한번 시켜줬고, 지형도면 고시 또 한번 시켜줬고, 거듭해서 알려줬죠? 그래서 하루 여유를 안 주고 오늘 고시한 날 효력 발생시키더라도 우리가 너무 불측의 피해를 입거나 뭐 예상하지 못했던 사태 때문에 무슨 손해를 보다든가 이럴 가능성이 많지가 않습니다. 두 번 거듭해서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뭐야? 고시 한 날, 고시 한 날, 다음 날이 아니고 고시 한 날.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이제 공부를 모의고사를 몇 번 보거나 이제 시험 보신 분들은 왜 이렇게 조잡한 그날 다음 날까지 공부하는가 아시게 돼요. 이제 많이 나옵니다. 시험에서 이런 것들. 왜 고시한 날인가 이런 것들 그냥 기계적으로 외우지 말고 제가 설명드릴 때 한 번씩 들어보시고 음미를 한번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전에는 그것이 이제 고시하고, 뭐, 지형도면 고시한 날이 아니고, 그냥 도시공활, 이거, 고시할라. 이거 한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효력 발생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은 이제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 내용을 자세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고시 한 날 효력 발생한다. 돼 있습니다. 5번. 도시군 관리 계획 위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 5번과, 4번에 5번 같은 것들을 옛날 규정 가지고 공부를 해가지고 저한테 질문하면서 이게 맞는 거 아닙니까? 계속 따지는 분이 있는데 강의를 그렇게 오래됐는데 계속 그렇게 강의를 하신 모양이에요. 다른 선생님이. 그래서 저한테 와서 헷갈려 죽겠다고. 그냥 아예 모르고 처음 공부한 사람은 안 헷갈릴 수가 있는데 전에 다르게 틀린 걸로 공부한 사람은 이제 헷갈릴 수가 있어요. 이제. 어떻게든 뭐 본인은 이제 그 극복을 하실 수밖에 없겠죠. 그분은. 5번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인 도시군 관리계획을 위반한 경우에는 환경성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맞죠? 2번 주민은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을 제한할 수 있다. 주민은 개발진흥지구 지정 변경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을 제한할 수 있다. 4번 이해관계자는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을 제한할 수 있다. 5번 인접한 관할 구역을 포함해서 도시군 관리계획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틀렸죠? 포함할 수 있는데 미리 협의한 경우. 그래서 4번에 5번 관련해서 뭐 좀 약간 지엽적인 거, 부수적인 거 말씀드리면 이렇게 틀린 거 알고 있으면 헷갈려요, 여러분들. 나중에 더. 그래서 특히 부동산국법은 문제를 풀더라도 혼자 푸시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문제 풀면 혼자 풀면 틀린 걸 아는 경우도 있고요. 책 자체가 틀린 게 굉장히 많아요, 이제. 그리고 필요 없는 거 제가 자꾸 제 강의는 어떻게든 필요 없는 걸 지워드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노력한 게 결과로 나타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노력을 합니다. 제가 항상. 근데 필요 없는 거 내가 안 한 거를 이제 알게 되면 기존에 있던 것들 자꾸 좀 빠져나가 이제. 그래서 그런 것들 가급적 하지 말고 저 공부한 것만 계속 반복해서 공부를 해주시고 그거를 어떻게 이해해서 완벽하게 암기하는가 이거 이제 숙제입니다. 이거 가지고 이제 공부하셔야 돼요. 특히나 책도 그렇지만 문제는 절대 혼자 푸시면 안 돼요. 혼자 풀면 틀린 답이 너무 많고 필요 없는 걸 너무 많이 풀어요. 그럼 정신 한만해서 안 되고요. 잔소리 더 해봐야 짐 싸고 있기 때문에 들어오지 않을 거고 오늘 끝내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